이상일 의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네. 이제 민주당 의원 쪽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 회의록 얘기를 좀 하고선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라진 회의록이요. 지금 네. 새누리당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나름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고 전체적으로 포괄 하시는 건 좀 아직은 어폐가 있고 예. 지금 여야가 어찌됐든 22일까지 더 찾아보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뭐 노무현 정부에서 제대로 이관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 뭐 당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일각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도 얘기하셨고 한데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한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국민이 어리둥절해 있고 여야 모두가 황당해한 사건이고 이게 아마 국제적으로도 뭐 국격에 큰 손상이 가고 망신살인데 지금 뭐 아직 기록을 못 찾은 상황에서 있는지 또 뭐 못 찾은 건지는 모르지만 네. 이거를 우리가 22일까지 더 하기로 한 상황에서 뭐 서로 남 탓 공방하는 건 좀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는 뭐 그런 주장을 하기보다는 의심은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의심을 표출해서 상대방을 뭐 흠집내려고 하기보다는 네. 일단 찾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 내에서 그러니까 서상기 정부위원장도 그렇고요. 이게 자꾸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우리가 이제 정쟁 늪으로 네. 계속 빠져드니까 네. 이제 그만하고 여야가 같이 NLL 수호 선언하는 선에서 이제 이 문제 다 덮자. 네. 이런 기류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실을 파헤치자 네, 이쪽보다는. 뭐그 시각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일단은 이제 회담록을 우리가 있는 걸로 여야가 알고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 국가기록원에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회담록을 뭐 없는지 아직 못 찾은 건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죠. 만약에 20일까지 찾고 해서도 안 나왔다. 그럼 또 여야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뭐 있는데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까지. 그러나 뭐 이제 논의를 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규명을 또 해야 되겠죠. 과연 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진짜로 없다면 이게 이제 사초가 없어진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규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NLL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국정원에서 이제 회담록을 예. 뭐 공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해석을 놓고 여야가 굉장한 논란이 붙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공개에 대해서 저는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국정원에서 했다는 건. 그러나 공개된 상황에서 해석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논란의 결과로 하나 확인된 건요. 야당조차 인정하지만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용토선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도 그걸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회담록 22일까지 하는 과정, 그 이후의 과정, 이제 이거를 지켜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NLL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사실상의 용토선이다라는 걸. 어쨌거나 그 문제는 그 문제지만 네. 회의록이 어디로 갔는지 그 문제는 그냥 덮고 갈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이렇게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의결을 안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의결을 해서 예.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에 국가기록원을 찾아갔는데 현재 못 찾고 있고 또 뭐 그게 진짜로 증발이 됐는지는 뭐 모르지만 증발이 됐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 예. 그 당시의 상황을 다 추적을 해서 이제 필요하면 만약에 특검도 하고요. 뭐 그렇죠. 일단 검찰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찾으면은 왜 그랬는지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걸로 저는 일단은 생각합니다. 20일까지 일단 좀 지켜보고 네, 그 지켜보고 이후에 어쨌든 끝까지 좀 밝혀야 될 문제다. 네, 찾는 노력을 해야죠. 국정원 국정조사가 어렵게 정상화가 됐는데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증인 출석 문제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여야가 이제 서로 각자의 포커스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서 증인 채택 문제 또 조사 대상의 범위 문제 이 신경전이 뭐 역시 벌어지고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건 뭐 나는 다 뺏기고 상대방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 여야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중요한 거는 명쾌한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합리적인 선에서 여야가 이제 증인 채택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고 사실상의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네.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선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진선미 의원 말씀 제가 그분 입장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할 생각은 없는데 네. 그 민주당은 다 옳은 거고 새누리당이 그 생떼 쓰는 거 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글쎄 그런 말씀을 국민 다수가 이해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안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온세훈 전 국정원장은 해야 된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증인 채택 문제는 결국은 명쾌한 사실규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펴기 위한 수단, 또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어떤 활용, 네. 이걸로 증인을 채택하는 거는 저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온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일단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근데 채택을 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여야가 네. 원내대표가 있고 또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국조특위에서 예. 서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걸 지켜볼 뿐이죠. 다만 제 경험으로 봐서 국정조사,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국정조사를 많은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단 말이죠. 예. 정치권이. 근데 사실은 수단은 검찰보다 없어요. 직접 조사권도 없고. 네. 국정조사해서 사실이 명쾌히 드러나는 전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고는 결국은 여야 간에 정쟁만 정치 공방만 하고 국민 피곤하게 만들고 네. 끝나요. 끝나고 나서도 서로 책임 전가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좀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겠고 진짜 이러면 국정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놓은 거에 좀 부정한 걸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국조권을 제대로 활용해서 할 건가. 네. 이러려면 이 증인 문제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여야가 좀 더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또 한편으로 나오는 국정조사가 4대강 국정조사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네.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조차도 듣질 못한 상황이고 예.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네. 감사를 3번을 했는데 3번 할 때마다 왜 달라지느냐. 이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필요할 때는 지금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정부가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전체 맥락에서 이제 꼭 필요하다면 국조를 해야 되겠지만 국정조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국정조사 국민을 피곤하게 한 경우도 매우 많았거든요. 예, 앞서 진선미 의원한테도 잠깐 여쭤봤는데 그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이제 장외투쟁도 벌이고 지금 촛불 집회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정통성 부인, 대선 불복으로 보는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마다도 그렇고 저희 여당 일부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1년에 지금 이제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이 되셨죠. 네. 원내대변인으로서 한 발언. 그다음 이해찬 전 총리. 다 이제 친노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전 후보도 그 매우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말씀도 했고 그 소위 대선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발언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걸 불복하겠다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지도부가 친노하고는 괴리가 있고 네. 또 친노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현 지도부를 또 흔들고 친노의 그 결집력을 강화하고 내년 지방선거 대비하고 총선 대선까지 대비하려는 그런 포석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은 친노 진영에서 우리가 그게 아니다라고 명쾌히 좀 정리를 해주고
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건설적인 거를 여야가 같이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네. 친노에서 좀 아니라고 불복이 아니라는 하는데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라고